2022년 한 해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화율에 이제는 경기 침체까지 부진한 증시에 내 종목도 많이 휘청거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과몰입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자 이제는 새롭게 환승을 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환승 시도해보는 시간 연말 특집 환승매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말 특집 환승매매와 함께 해주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2시간 동안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텐데 여러분도 충분히 과몰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환승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2022년 증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증시 성적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22년 증시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사실 그 시험을 보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의 감이 옵니다. 아, 이번 시험 망한 것 같다. 이번 시험 좀 잘 볼 것 같은데? 잘 볼 것 같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망친 것 같다면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혹시나 내가 찍은 것들이 맞지는 않을까? 혹시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가 적은 답도 정답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지만 막상 성적표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증시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말 그대로 버텨왔던 증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표는 이러한 버팀에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역시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연준은 긴축을 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각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의 순매수 탑10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살펴보시죠. 개인들은 단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5.4%의 변동률을 보여줬고요. 그 아래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보여주고 있죠.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대형주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은 꽤나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4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이들 종목들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믿음으로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개인들의 믿음에 주가가 화답을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 역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득했던 종목이었는데 26%의 하락으로 올해를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뱅크와 LG전자까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변동률 평균은요. 마이너스 41.8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탑10 종목들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삼성 SDI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2차전지 대장주 종목들 가운데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1조 원 넘는 매수를 보여줬고요. 변동률은 마이너스 0.8%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금융지주나 또 아래쪽에 KB금융처럼 이런 금융주들도 많이 샀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함께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그래도 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연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기도 했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SK 하이닉스 39% 하락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좀 큰 수익을 노려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큰 조정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로 올해를 마감을 합니다. LG화학이라든지 특히나 KTNG의 상승이 좀 놀라운 부분이죠. 정말 숨어 있었던 효자 종목이 아니었을까. 소리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면서 23.5% 상승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36.8%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3.56%를 기록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성적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네요. 역시나 하락장에서는 인버스에 대한 주목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51.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JB금융지주 같은 이런 은행, 금융주에 역시나 기관들도 관심을 보였고요. 수익률도 1%로 변동률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리고 기관들은 셀트리온도 많이 샀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나솔루션 역시나 매수를 하는 모습이네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해도 7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해 왔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하락을 경험을 하면서 3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37%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풍력주 CS윈드는 그래도 강세 보여주면서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LG생활건강이 또 마이너스 37%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기관의 평균 변동률도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성적표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022년 1월 3일 우리 코스피는 2,98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마지막 거래일 오늘 코스피는 2,2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의 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 하락장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별처럼 빛났던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상승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상승한 종목은 52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26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는 LX 인터내셔널이 있겠습니다. 47.1% 상승을 했네요. 2차 전지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물류와 같은 이런 주요 키워드에 모두 발을 거치고 있으면서 상승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2위와 3위에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연말 들어서 유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가운데 BGF 리테일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4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빨간불을 놓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GKL 역시 38%의 큰 상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위 현대로템입니다. 철도라든지 방산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모멘텀까지 얹어가면서 빨간불 강하게 유지한 종목이고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메리츠화재, 포스코케미칼까지 모두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의 이 변동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63.6% 하락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카카오페이와 또 카카오뱅크까지 모두 50%가 넘는 이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내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카 같은 종목도 6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KI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투자자들에게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서 62%나 하락을 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크래프톤이나 넷마블과 같은 게임주들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방산이라든지 유통,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올 한 해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연말 들어서 게임주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한 종목은 단 20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위 10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종목이었죠. 카나리아 바이오 300%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과 또 사료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난소암 면역 항암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뛰어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위인 ST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118.4%의 상승률을 보여주죠.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위 케어젠.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최근에 들려오면서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다우데이터인데요. 특별한 호재, 뚜렷한 호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착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불이 이어오면서 80%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엔터주에서의 1위로 등극한 JYP 엔터 역시 28%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래로 파라다이스라든지 나노신소재, 신라젠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서 단연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역시 1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하면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들일 것입니다. 60%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상승률 종목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하락률 종목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바이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이 희비가 완벽하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1위인 메지온입니다. 80%가 넘게 하락을 하죠.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인 한국 BNC도 80%, 또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아래쪽에 제넥신까지 이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 종목들도 올 한 해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22년 증시 성적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2022년 연말 특집 방송 환승매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환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증시 성적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보라운 캐스터의 복장은 빨간색으로 양모 패션으로 입고 나왔는데 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확실히 내려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익숙했던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 채팅창에서도 지금 많이들 공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2022년 성적표를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 본 게임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승매매 첫 번째 사연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환승할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레제비츠님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내주신 사연부터 살짝 살펴볼까요? 레제비츠님은 중장기 종목과 테마주 단타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30에서 50%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때그때 또 테마로 핫한 종목들을 또 짧게 매매를 한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만 중장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비중 이상 올라오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금씩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가격이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은 덜어내고 있다. 이런 또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올해 실현 수익률이 35% 정도라고 하세요. 이런 시장이 좋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내 수익률은 그래도 꽤 괜찮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평가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만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님들께 보완점을 알고 싶어서 진단을 신청했다라는 사연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자, 수익도 잘 챙겨가고 계시고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스스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환승할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인가요? 성일하이텍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성일하이텍은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수익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P라는 종목을 또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메타버스라든지 이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은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코리아 서키트라는 반도체 종목도 가지고 계세요. 또 OCI와 또 삼강 MNT, CS윈드 같은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도 다수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어떻게 환승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제비치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뿌뿌! 네, 환승열차 빨리 좀 타봐야 될 것 같은데 레제비치님, 뭐 저희 채팅창에 항상 많이 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제비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한 해 같습니다. 네, 참 어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는데, 자, 일단 포트를 언뜻 좀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되게 좋은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폐배터리도 있고 메타버스에 뭐 신재생까지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종목들 참 많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지금 딴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네. OCI랑 네, 그다음에 NP가 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뭐 요즘에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갔죠? 네, 작년에는 선익 시스템을 했었는데 네. 이게 NP가 더 변동성이 좋아서 NP를 골랐더니 이게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이 포트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잘 들어보시죠. 자, 운영자님, 일단 이 포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줄 코멘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앵커님이 설명했던 대로 일단 예. 오늘 한 줄 코멘트는 저도 포트를 보고 네.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투자가다. 우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응을 않고 주식을 계속 홀딩했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올해 35% 수익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올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5%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이 34%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났다는 자체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가 종목은 많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네.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성일하이텍 20%인데 나머지 종목도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아요. 네. 딱 보면 일부 종목 같은 게 상당히 앞서는 단기 매매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MP라든가 갈레트 종목은 아마 그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중장기 투자도 하면서 단기 매매도 하는 스타일. 이게 괜찮거든요. 장기 투자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고 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보니 전업 투자가 같거든요. 그게 네. 가능하니까 충분히 포트에 우리 시청자님 네. 맞는 어떤 포트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코멘트부터 아주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갖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종목 하나씩 좀 봐주시죠, 포트폴리오. 예, 뭐 종목이 좀 많아서 시간 관계 예. 자세히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짧게 좀 코멘트 좀 달아보면요. 네. 일단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성일 하이텍이거든요. 네. 뭐 한 10% 정도 손실이 좀 나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가면 큰 손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성을 좀 하셨을 거예요. 또 시적인 예산은 이제 검증된 회사니까 다만 예사 아쉬운 것 자체가 올해 내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증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부분 자체가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 시점 자체 2024년도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돈이 좀 들어가는데 2025년도까지 한 2,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사 자본이 2,000억이에요. 투자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현재 금리 상황이 고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다면 약간의
당초 계획했던 생산량을 못 맞추면서 실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P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플러스 난 주식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네. 5,900원에 사셨고 지난번에 이제 급등할 때 따라 사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1월 달에 아마 그 모멘텀이 약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의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따라주지 않고 있지만은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회사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이거든요. 거의 아마 주당 EPS가 2,500원이니까 PER 따지면 2배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완성차인 형인 현대차가 못 가니까 좀 못 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미국 쪽의 회사가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쪽에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미국 쪽에 진출해야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쪽인데 화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법인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판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냥 잘 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OCI는 일단 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내년 5월달에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은 교체 매매 관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삼강 M&T라든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책 효과들이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추가 매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K맥스도 이 종목도 아마 1월 효과를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회사가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뒤늦게 참여를 회사가 신청을 했거든요. 먼저 11월 달인가요? JP 모건 헬스케어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게 미리 주가가 떴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일주일, 2주 전에 12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큰 의미,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서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한 코멘트를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기대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환승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포트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라는 힌트를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환승매매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전체 전략 자체는 앞서 일부 종목을 수평으로 교체를 하고 일부 종목은 현금이 좀 있거든요. 현금 30% 정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전략 제시해주고 싶은데요. 먼저 수평 이동을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성일 하이텍입니다. 예산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성장성을 보고 사셨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영업이 한 500억, 내년도도 500억대 전후거든요. 그래서 현재 PER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30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가치 많이 떨어졌지만은 에코프로 쪽으로 저는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폐배터리 기대감은 대단했지만 한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게 실적 모멘텀도 있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원활하지 못하면 투자가 안 되면 따라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실적 성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에코프로냐? 에코프로는 알다시피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5% 갖고 있는데 예상 현재 시가총 2조 5천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조 원이니까 그 회사 가치만 한다 4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훨씬 커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폐배터리 쪽이니까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 자체가 현재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인 에코프로 BM도 있지만은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숨겨져 있는 자식들이 많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앞서 얘기했다 폐배터리 관련 에코프로 CNG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회사 자체도 수산화 나트륨 쪽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특히 에코프로 전구체 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년도에 IPO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고려해 본다는 또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6천억이고요. 연결 기준으로 그다음에 내년도 9천억, 그다음에 내후년도 1조 2천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현재 PER이 6배, 7배 되는 수준이기 있고, 또 PBR이 1.7배밖에 안 돼요. 근데 앞서 성일 하이텍은 성장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PB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다 덜 떨어져요, 종목이. 그런 장면에서
에코프로가 성일 하이텍이 사업을 하고 있는 폐파트리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평 이동. 대신 아마 그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11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올라가면 팔아서 교체하시든가. 물론 이 정도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에 접근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OCI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도를 해가지고 뭘로 교체를 하시느냐. 같은 태양광 쪽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고체를 지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OCI는 내년도에 기업 분할 이슈도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쪽이지 않습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져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적이고 주가 자체가 PR이 지금 주가 좀 떨어져서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같은 쪽으로 수평 교체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앞서 MP라든 NK맥스는 1월 효과를 시점에서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1월 초부터 1월 중순 아마 JP 이벤트 전에 바꾸는 게 그렇죠. 좋겠죠. 일단은 MP 같은 경우는 CES 2023 모멘텀이니까 CES 2023이 5일부터 8일이거든요. 바로 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에 팔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K맥스 JP모 헬스케어는 두 번째 주니까 그 시점 전후에서 미리 전에 하루 이틀 전이라든가 그때 매도 기회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CS인들라든가 삼광 이벤트나 텔레치스는 비중이 6% 7%밖에 안 돼요. 주가 좀 충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라도 현금이 30% 있으니까 10% 정도 좀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 새로 매수할 종목.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을 상반기 때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타일에 맞게 뭐 대형주 매매하신다 한다면 두산 현대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은 개별 종목 성향인 것 같아서 중소형 종목 쪽에 진성 TC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진성 TC는 캐터필러 쪽에 내부 굴삭기 하부 주행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캐터필러가 신고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신고가거든요. PR이 지금 18배 수준인데 진성 TC가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 무려 190억 났습니다. 이 회사가 1년 영업이익이 평균 200억 정도 전후인데 3분기만 그렇게 났거든요. 근데 내년도도 미국 시장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1조 달러 규모 자체가 11월 달에 통과된 것 자체가 집행이 좀 되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고요. 여타 나머지 신흥국이라든가 그리고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PR 기준에서 지금 7배 미만 되는 주식이거든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트의 종목별로 비중을 어떻게 하라라는 진단은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레제비치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실까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 이게 하방을 어디까지 잡고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기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좀 아래 걸 좀 달았거든요. 최근에 충분히 주가가 1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은 쪽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실적이 성장이 확실하게 지금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답보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로 봐서는 쉽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건설기계 자체 앞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11월 달 통과 자체가 1조 달러 규모 자체가 내년도부터 집행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자체가 종식이 된다 한다면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내년도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20개월 동안 계속 하향을 하다가 11월 달부터 돌아섰거든요. 내년도에 중국의 경기 부양체를 사용한다 한다면 중국에 대한 그동안 워낙 안 좋았지만은 그동안 굴삭기 시장이 좋았던 것 자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좋았던 쪽은 내년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중국이 내년도 새롭게 좋아진다 한다면 굴삭기 시장 자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좋아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13,000원 정도 전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저비트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전략들을 감안을 해 두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크게 좀 날아오르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제비츠님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승매매 마무리를 해보고 두 번째 환승매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호 캐스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이번에 만나볼 포트폴리오는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일까요? 환승매매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홍승훈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계좌는 다이소 계좌입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8%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손실 금액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 확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사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총 16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가운데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 또 비중을 많이 실으신 모습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매수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꽤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주들도 또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실도 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환승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홍승훈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지금 바로 또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가보도록 하죠. 홍승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포트폴리오인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2022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너무 실망이 너무 크고 네. 손실이 많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다들 소실이 많이 나 있고 이렇게 잘 버텨오신 것 자체가 나중에 또 승리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텐데 지금 스스로 포트 돌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제가 종목을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 쇼핑센터 운용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 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군요. 네, 맞습니다. 쇼핑센터 운영, 여러 가지 조금씩 모아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한테 제가 한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지금 한 20년 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버셨어요? 지금 한 억대 넘게 투자하고 계시죠? 예, 지금 다 번 거예요? 지금 손실을 거의 한 1억 정도? 20년 동안 해서도요? 네. 20년 동안 삼성전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한 100배는 올라왔습니다. IMF 때 샀다면. 지금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백화점을 만들고 쇼핑센터. 요즘 이제, 쇼핑센터 운영도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좋은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거, 이제 우리 시청자는 가장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 올해는 삼성 SDI인데 SDI는 없고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의 90%는 10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올해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손실난 거 회복도 하고 크게 벌 수 있도록, 포트를 확실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한 줄 코멘트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이 비중이 삼성전자 가장 높아요. 높고 나머지는 뭐 10%대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를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저 몇 프로. 그래서 저는 비중 10% 이하는 들고 있으면 호성세월이 되듯이 아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다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DB하이텍 이런 쪽은 갖고 다 고성장을 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종목 중 한 개 신라젠이라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상장 정지됐다 다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을 그때 시가총 매대한 좋은 거로 샀는데도 이렇게 폐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옥스퍼드 스트리트 영국에 7, 8년 전부터 소비가 잘 안 돼가지고 쇼핑센터 내에 있는 점포들이 1년에 300기씩, 500기씩 계속 폐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시대가 소비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국 이미 그전의 시대. 그러면 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계좌에서도 이것저것 다 놓고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폐점되는 거 나오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주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확신을 갖지 않고 그냥 조금씩 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비중이 29.11% 가장 많아요. 다행히 아마 삼성전자 이렇게 비중 많이 샀기 때문에 자금이 크실 거예요. 몇 억씩 뭐 큰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20년도 말 21년도 초에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2025년도 전에 23년도에 아마 반도체 가격이 반타작 날 거다. 그래서 절대로 삼성전자를 가지 말고 SDI라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전부터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비중이 이렇게 있으니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본전 회복하게 되면 단가가 높진 않아요. 67,600원이니까. 제가 보는 내년 상반기 목표가가 67,000원대입니다. 7만 원 내외니까 본전 갈 겁니다. 그럼 파셔서 삼성전자를 팔고 저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뭐 파운더리는 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전도 코로나 시대에 거의 냉장고부터 세탁기 다 거의 다 TV도 마찬가지로 다 팔고 새로 살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교체도.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계속 많이 내려왔다고 금방 회복할 것 같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물론 감산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 규모가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24년도 정도 돼야 유의미한 반등이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고점은 돌파를 못 가고요. 그래서 저는 본전 회복한 팔아서 나머지 종목 좋은 걸로 더 사시라고 종목수 압축 말씀드리고 카카오는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종목을 개인 투자자 이렇게 가장 많이 사서 본인도 이렇게 사시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실이 위에서 사니까 손실이 났겠죠. 하지만 이 정말 내년도 재년도 계속 이익이 늘어납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고성장합니다. 그럼 가격을 보고 이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기 성장은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데 비중을 지금 싸게 내려왔으니까 비중을 좀 늘려도 되고 가격은 뭐 내려와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SKIT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되고요. 25년도 뭐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분리막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이미 카카오 게임즈는 추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파노가 이제 발급되기 때문에 파노발 지난번에 받은 것도 있고 옛날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서 신작 라인업이 아주 단단하게 좋아요. 그죠? 내년에 아마 크게 오를 거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야 되고 한세실업은 실적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내년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확보해서 가셔도 문제없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1, 2년 동안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DB하이텍은 내년에 뭐 30% 매출을 준다고 했지만 이미 지금까지 3분기도 실적이 탄탄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 내려온 건 적정히 내려오고요. 아직도 거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B하이텍은 내려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고 36,000 이하는 저는 이제 5,000원, 6,000원부터 한 뭐 6, 7만 원 10배 간다고 해서 결혼해도 되는 주식으로 했는데 6만 이상에서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혼할 때가 됐다. 돈도 못 보여줄 수 이혼한. 근데 다시 36,000원 다른 종목 사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최고 좋은,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재혼해도 된다. 재계라고. 그래서 36,000 이하는 적극적 매수다. 그래서 저는 지속성장.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 최대 수혜주거든요. 200mm 1등입니다. 그죠? 아날로그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즉,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인조인간이 생겼을 때도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탄탄한 실적과 안정적으로 앞으로 300mm 웨이퍼도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게 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8%. 제가 8월 달에 배워야 산다 할 때 45만, 6만, 7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4,600억 있어도 나 요즘 올인한다. 리스크가 제로. 지금도 리스크 제로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67만 갔어요. 61만 5천이 목표가다. 그래서 저희도 뭐 팔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살 때입니다. 이제 40만 원 내게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것을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사놓고 계좌도 열어보면 안 됩니다. 100만 이상은 당연히 갈 걸로 보이고요. 시가총액 앞으로 시가총액 1000조 우리나라 거 1000조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전기차 시대는 뭐 미국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머지 소형주들 뭐 몇 개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다 매도하시라. 정리를 해보자. 2% 3% 이걸로 미래가 전혀 허송 세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두 종목 정도만 두 자릿수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 뭐 1%, 2% 이렇게 갖고 계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환승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이 신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제가 종목 코멘트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5% 비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자, 5% 비중을 사가지고 제가 신라젠을 샀어요. 그럼 신라젠 거래 정지돼서 그래서 그건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계좌 5%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5%를 사가지고 10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내 계좌는 만약 1억이면 500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건 내가 20종목을 16종목 샀으니까 16종목을 10% 전체 계좌를 10% 먹으려면 16종목을 전부 다 10%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됩니다. 한 종목도 못 맞추는데 16종목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죠. 자인의 이치도 마찬가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5%는 허송세월이기 때문에 5% 할 바에 은행이 적금하시라. 어느 은행 요즘 5%예요. 그죠? 그래서 5%짜리 이하는 다 파시고 10% 이하는 대다수. 그리고 주식 투자 목적이 우리 투자자들이 대다수 생각하는데 초보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이 벌면 되지. 조금 벌면 한 10% 1년에 10% 20% 벌면 되지.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못 벌어요.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못 버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몇 배 갈 수 있는, 즉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만 사가지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보고 샀네, 팔았네, 올라갔네, 먹었네,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물 타고 또 하고 이것은 도박이에요. 지금까지 증명됐습니다. 95년 주식 역사상. 주식의 기본은 그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의 본질, 즉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면 앞으로 미래가 이 기업이 10배가 성장하면 주가는 30배 올라갑니다. 뭐 10배 이상. 그러니까 산업에 성장하는 최대 수혜주를 찾아가지고 보유를 하는, 즉 주식은 당연히 그 기업을 보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3년 뒤에 5년 뒤에 보장된다면 난 돈을 갖다가 빌려줘도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기업,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투자의 기본은 그거다 해서 실적 우상향 기업으로 하셔야 된다 해서 이런 정보를 제가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규 포트폴리오 비중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본전간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예. 카카오는 좀 늘려서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 아하. SK하이테크놀리지는 내년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할 때 주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더 사야 될 타이밍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내년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실적이 나올 거로 보니까. DB하이텍도 반도체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DB하이텍 사시라 지금도.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비중을 늘리고 삼성전자 팔아도 안 하죠. LG에너지솔루션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비중은 워낙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를 넣지 않고도 요 안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16개 종목을 7개 줄였죠.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수근님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해서 한 종목 다 비중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다른 또 진단 프로그램에서 문의 주시죠. 오늘 예. 참고 많이 되셨습니까? 예, 정말 동방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승매매 포트폴리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볼 텐데요. 한보라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자, 여러분 환승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환승열차 놓치기 전에 빠르게 탑승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입니다. 최선자님의 계좌를 살펴볼 건데요. 최선자님께서는 주식을 잘 모르셔서 방송을 보고 좋아 보이는 걸 매수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탈출 타이밍을 놓치면서 손실도 커진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총 6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폴라리스 세원, 원티드랩, SH에너지화학과, KEC, 대아TI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SH에너지화학과 KEC가 좀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는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환승 전략 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선자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그럼 바로 최선자님의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네. 포트폴리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다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말을 더 잊지도 못하실 정도로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이 난관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뜯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일단은 요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옷도 자기가 입는 데 편해야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 종목을 매매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매매성 종목인데 거의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강제로 장기 매매가 그렇죠. 되어버린. 예, 이게 자기가 원해서 산 건 아니고 누가 추천해 샀다는데 네. 자기가 장기 투자 성향이면 가급적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재무내기 안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또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반출을 좀 하면서 손실이 좀 크게 좀 확대가 좀 된 게 아닌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종목별 한 줄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은 이분이 그래도 좀 현금이 한 50%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종목별 30% 아닌가요? 예. 30% 정도, 예, 30% 그렇죠? 갖고 계시네요. 세아베스틸 쪽 예,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잘못 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현금이 좀 약간 30% 정도 요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신중하게 좀 투자를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그 세아베스틸인데, 세아베스틸하고 보니까 각각 20%, 10% 해가지고 30%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예. 일단은 세아베스틸은 그래도 우량한 회사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그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투자 신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고배당주 가지고 주식 투자, 배당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틸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종목의 배당은 아마 1,300원, 1,500원 올 거예요. 어제 8% 떨어졌고 오늘 6% 떨어졌으니까 14%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게 이것도 아마 우리 투자가님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락 함정이 빠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더 갑니다. 이게 이 종목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예. 이게 작년도 이때거든요. 이 작년도도 보시게 되면 이때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수평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은 철강주대에서 괜찮은 주식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사가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회사가 자동차 부품 공조 회사 쪽인데,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직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급하는데, 회사는 한원 시스템이라 공조 회사한테 네네. 거쳐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네요. 마진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안 좋고요. 이 주가는 싸 보이지만은 주가가 지금
거의 신저가인데 1,800원짜리 싼 게 아니거든, 시가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팔아야 되는 주식이고요. 예, 그 다음에 원티드 맵이라는 쪽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가 네. 지금 여건이 안 좋죠. 이 회사가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 종목이거든요. 고용시장이 경기가 좋으면서 고용시장 활발하게 전개돼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인데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고용사정이 안 좋으면 이 회사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익이 창출된 회사니까 즉 사람인 HR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과 비슷한 회사예요. 그럼 이 종목 펀드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주가 가기 힘들어요. 이것도 좀 안 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SH 화학이라는 회사도 회사가 스티로폴 회사거든요. 화학에서 스티로폴 회사인데 스티로폴 회사 자체가 전방산업 자체가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신저가거든요. 이게 우리 시청량 특징 자체가 대부분 다 저가주예요. 이게 아마 우리 토마토 전문가들 이런 종목 추천 안 했을 건데 네. 반쪽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전문가를 못 봤거든요. 이 회사도 800원짜리지만 주식 싼 게 아닙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니까. 그래서 스티로폴 회사가 뭐 돈이 되겠어요. 이 회사가 보면 이익이 안 나요.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 매출액은 많은데. 제가 차트만 언뜻 보고 싸 보이려고 네.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싼 회사가 아닌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을 따지면 900억짜리고 자본금이 550억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전이 없어요. 매도해야 되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가지고 괜찮은 게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안 볼 주식이 KCEC라는 회사입니다. KC. 회사는 이제 IT 쪽이니까 IT 쪽이지만 회사 자체가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괜찮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것도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비 안 좋으면 주가 못 가죠. 그렇지만 반도체빵이 좋아질 때는 주가가 빠르게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까.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라는 회사. 이게 우리 시청자님 보면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맞아요. 예. 참 반짝 올라갔던. 예. 그러니까 테마는 단기적으로 작게 매매하셔야 되는데 앞서 우리 시청자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종목을 좀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지금 보시면 이것도 주가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정 주가는 제가 계산해 보면 네. 회사 지금 자본 총기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이익이 안 나니까 시가총액에서 이 종목은 딱 1,000억이 적당해. 1,000억도 비싸요. 예.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1,5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이제 알다시피 옛날에 뭐 대북태반이라든가 철도 관련 테마주 쪽인데 그쪽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쪽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옛날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부실주라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테마를 해먹었던 주식들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럴까요? 그 어떻게 교체를 할지 화승매매 전략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전체적인 전략 자체는 예. KCC 외에는 전량 매도해야 된다. 아, 다 팔아야 된다. 예, 팔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예. 팔아야 되는데, 자, 그럼 교체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앞서 이제 세아 베스트 지주를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저는, 그런 수평으로 이거는 이제 이동시켜 드리고 싶어요. 세아 제각으로? 왜 그러냐? 아까 세아 베스트는 전방산업 자체가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특수강 쪽이에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세아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예산은 아시다시피 미국적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지 않습니까? 실적도 펀드마다 훨씬 종목이 뛰어나요. PER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종목 쪽으로 같이 가급적 수평 이동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쪽으로서는 네. 신규 종목 쪽으로 좀 권해드리면 저는 IT 쪽에 대형적 LG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애플 약재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은 확실하게 내년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LG이노텍이 1조 6,500억 규모의 대규모 광학 솔루션 쪽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목적이냐? 애플과 향후 애플이 샷에도 지금 내년 하반기 쪽에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위해서는 프리미엄급의 광학 솔루션 공급할 수 있는 자체는 LG노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년도 성장합니다. PER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IT 업황 안 좋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목 저는 앞서 이제 진성 TC를 얘기했으니까 건설기계 쪽에 이 종목 쪽에 각각 종목별로 한 20% 정도씩 좀 투자하시고 일부는 현금적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 선장님,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KEC를 빼놓고선 전량 일단 매도를 하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은 신규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세아 베스트 지주, 이거 대신에 세아 제각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LG 이노텍과 진성 TC 딱 이 두 종목들을 비중 좀 충분히 담아서 새롭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어우,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1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잠시 후 10시입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통째로 환승시켜 드리도록 2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